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믿음에 두 가지가 있으니 첫째, 선 뒤에는 반드시 복이 오고 악 뒤에는 반드시 죄가 오는 진리를 믿는 것이요. 둘째, 끝까지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둠에 대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이신데요. 건강도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습니다. 평소 꾸준하게 관리를 한다면 건강한 삶 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건강관리에 꼭 필요한 최진용의 한방상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새 이제 부쩍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음식을 먹는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연령이나 체질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대체로 이제 연령이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런데 땀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몸에 이제 열이 있기 때문에 땀을 내서 내 몸을 식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땀을 막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야채나 과일 쪽으로 먹으면서 수분 흡수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기운이 없으신 분들은 여름에 땀을 흘리고 특히 여름에 이제 기운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땀을 빼주고 식혀주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땀을 막아 주어야 내 몸에 체온 자체가 떨어지지 않고 원기를 회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소고기나 생선, 특히 닭고기, 육류를 자주 섭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건강에 대해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저체온 증후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체온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체온이란 무엇이고 이 체온은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체온은 우리 몸의 이제 내부의 온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인체는 또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내 몸에 맞는 온도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36.5도를 유지를 해야 세포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활성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온도 자체가 너무 떨어져도 문제고 너무 높아져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계속 검사를 하는데 온도가 37도 좀 높아가면 검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동의보감에 보면 열이 높아지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뇌졸중입니다. 풍이 온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올 수가 있고 이에 반해서 체온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 체온은 뇌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요. 뇌의 부신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저혈당증 같은 질환들이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정상 체온이 36.5도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체온이 신체 부위마다 또 다르기도 하고 시간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는 적정량의 이제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기본은 36.5도인데 이 온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 환경이
밖의 환경이 추워지면 내 몸에서는 열을 더 내야 되고 네. 여름에 더운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땀을 많이 흘려줘야 적정량의 온도를 맞출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온도가 똑같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심부 온도, 오장육부, 손끝에서 팔 쪽, 어깨 쪽으로 하고 오장육부로 갈수록 심부 쪽에 이제 체온은 한 37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좀 낮아지게 되고, 특히 이제 아이들의 경우에는 체온이 더 높아지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 계절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새싹이라고 하고,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를 계절로 봤을 때 겨울에 해당한다는 게 온도 자체가 체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서도 온도에 이제 차가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 밤으로 갈수록 온도가 제일 높아지기 때문에 본인의 온도를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혈압계를 체크를 했을 때 항상 혈압만 재는데 전자혈압기이기 때문에 맥동수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때 저체온을 진단하는 한증의 개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맥동수가 느린 맥입니다. 그래서 보통 맥동수가 이제 70에서 한 90 정도. 그래서 맥동수가 혈압계를 이용했는데 혈압만 보시지 마시고 내 맥동수가 60맥인지 90맥인지 70맥인지를 꼭 확인을 해서 같은 시간대에 꼭 확인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령에 따라 신체 부위에 따라 또 체온 측정하는 그 시간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체온 측정 시간은 이제 뭐 고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령별 신체 부위별 정상 체온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제가 그걸 적어왔는데요. 연령별 먼저 정상 체온은 이제 돌 전까지 0에서 1살까지는 37.5도에서 37.7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대체로 차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많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다가 보면 아이들을 이제 꼭꼭 이렇게 쌈에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1살에서 3살은 36.7도에서 37.4도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추운데 엄마에 맞추시면 안 됩니다. 3에서 6세가 36.5도에서 37.2도. 그 다음에 6세에서 65세, 보통 성인이 36.5도에서 37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37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경우에 너무 이렇게 싸매 놓는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이 자다가 보면 따뜻하게 하고 옷을 아주 많이 입히니까 밤면서 더우니까 땀이 나게 됩니다. 땀이 나면 피부가 열리고 또 더우니까 자꾸 창가에 둥글로 가서 창가에 자기 등을 대고 자거든요. 시원하니까요.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옷을 너무 두껍게 너무 따뜻하게 입히면 땀이 나게 됩니다. 체온을 항온동물이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피부가 열린 곳을 통해서 찬기가 이제 들어가고 또 바이러스가 같이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이들이나 이제 청소년들을 볼 때 엄마나 부모님이 춥다고 자기 자신이 춥다고 맞추시면 안 되고,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산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얼굴을 보면 압니다. 얼굴을 보면 이제 울음소리도 아이가 이제 배고파서 우는지, 기저귀가 뭔가 불편해서 우는지, 또 갑갑해서 우는지 이 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자다가 커서 자다가 보면은 그냥 시원한 데 가면 아이가 더워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자꾸 감기가 걸린다고 옷을 자꾸 쌈에 입히면 내 몸에서는 피부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사가 들어가고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측정 부위별로 정상 체온이 다르게 됩니다. 가장 높은 부분이 이제 항문 쪽,
예, 항문 쪽 직장을 통해서 이제 5cm 정도 넣어서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 온도가 이제 심부 온도가 됩니다. 36.3도에서 37.7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게 이제 고막인데 35.7에서 37.5도가 되고, 네네. 예, 구강은 35.7에서 37.4도. 예, 맨 나중에 낮게 놓은 온도가 겨드랑이인데 네. 35도에서 36.9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체온증 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체온이 몇 도 이하일 때 저체온이라고 하는 거죠? 예, 저체온의 이제 의학적 정의는 우리 지금 제가 직장의 온도, 항문의 온도, 그 다음에 고막의 온도, 입의 온도, 구강의 온도, 겨드랑이의 온도가 다 다르게 됩니다. 네네. 그런데 저체온증 증후군은 심부의 온도가 35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를 예, 저체온 증후군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보통 또 병원에서도 심부 온도를 거의 측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네. 아주 중환자인 경우 외에는. 예, 그래서 한방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고막의 온도를 측정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네. 예, 고막에서 안에 피의 흐름이 가장 가까이서 볼 수가 있고 피의 온도 자체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예, 고막의 온도를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맥동수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맥동수가 60맥 이하로 늦게 나오는 경우에는 예, 저체온인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맥에 부하고 침으로 잡는데, 예, 체온 계상은 예, 36도, 5도, 36도에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경우 고막의 온도를 저체온으로 보면서 증상을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로, 스트레스 같은 경우로 저체온증이 많다고 하던데, 이 저체온증의 구체적인 원인은 어떤 게 있나요? 구체적인 이제 원인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찬 곳에 계속해서 있는 경우에는 이제 저체온증이 되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질병이 있게 됩니다. 예, 갑상선 기능 이제 저하증이라든지 이제 저혈당이라든지 이제 부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이런 질병이 있을 때는 예, 질병을 치료해야 되고 내가 계속 냉동고에서 일을 한다. 예, 그러면 내 체온은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방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결국은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열이 생산되고 방출량이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 첫 번째 이제 열을 생산을 하는 곳이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음식물과 산소가 결합해야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음식물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내 영양분으로 만드는 것은 위와 장에서 하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산소가 필요한데 이 산소 호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폐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열의 발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위와 장이 차고 약한 경우, 폐가 약한 경우입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예, 근력 운동입니다. 예, 골격근이 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고 오한이 들 때 몸이 추울 때 부들부들 떨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들부들 떠는 게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적정의 이제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래서 평소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량이 떨어지는 경우에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열이 내가 아무리 위와 장을 잘 만들고 근력을 만들어도 이 열이 방출이 되는 경우에는 예, 생산량보다 방출이 많이 되는 경우에는 체온이 떨어지겠죠. 네. 예, 그래서 열을 떨어뜨리는 우리 인체에 가장 필요한 게 땀입니다. 네. 예, 그래서 내 몸이 자꾸 차다고 한때 한방에서 가장 진찰적으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땀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땀을 났는데 적당히 운동하고 땀을 날 때는 기운이 나거든요. 근데 내가 자꾸 땀이 나는데 뭔가 찐득찐득하고 뭔가 불쾌하고 땀이 나면서 기운이 빠진다. 예, 그러면
이때는 저체온증을 치료하거나 저체온증 뭐 운동을 하거나 어떤 약을 먹거나 할 것보다 열의 방출량을 막아야 되니까 이때는 땀을 멈추는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또 심장입니다. 내가 그 심장과 폐와 위장에서 영양분을 만들고 산소를 해서 피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심장에서 펌프력에 의해서 모세혈관이나 뇌나 손 쪽으로 피를 통해서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심장 자체가 잘 안 된다. 부정맥이 있거나 또는 부정맥이 없는데 한의원에서 이제 맥을 봤는데 좌측 촌맥이 약하다. 맥이 중간에 뛰다가 한 번씩 살짝 쉬는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의 활력이 약하기 때문에 네. 심장을 보강을 하는 치료를 해줘야 저체온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체온을 재는 게 거의 일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열이 나지 않는 한 뭐 체온을 재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저체온증은 좀 더 인지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제 뭐 체온을 재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증상들로 저체온증을 의심할 수가 있죠? 저체온은 우리가 이제 차가운 곳에 또 겨울에 노출되었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얼굴은 대표적인 게 내놓고 다니거든요.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니까 그쵸. 얼굴에 트러블이 나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겨울에도 되면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은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데 결국 머리가 시린 경우,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오면서 뒷골이 시리다, 머리로 찬바람이 들어간다. 그 다음에 얼굴이 시리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의보감에 보면 얼굴은 모든 양기, 열기가 얼굴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웬만큼 아주 춥지 않고는 얼굴은 거의 내놓는 게 뭔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이 시리다, 머리가 시리다, 머리가 차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저체온 증상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끝, 발끝이 너무 시리고 저리고 아프다. 그 다음에 저체온이다 보니까 온기 자체가 못 가니까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근육이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니까 손과 다리가 저린다든지, 특히 이제 우리 소음인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찬 걸 먹으면 약간 배가 살살 아프다든지, 이 경우가 이제 심부 온도가 찬 경우거든요. 또 하나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생리가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또는 이제 생리통이 심해지면서 생리혈이 덩어리가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여름에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사무실에 가도 에어컨을 틀고 있는데 꼭 이렇게 스카프를 가지고 다니고 이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시고 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잘 안 쓰려고 하는 경우에 저체온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체온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체온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저체온일 때 술을 마시면 도움이 된다? 요거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이제 체온이 올라오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울에 추울 때 한두 잔, 이때는 온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술은 뭐 소주 반 병, 소주 한 병 이렇게 계속 술을 이제 마시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술을 먹게 되면 내 몸의 체온이 많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당연히 혈관이 이제 확장이 되면서 발환이 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술을 계속해서 일주일에 2병, 3병 만성적으로 이렇게 술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시는 분은 저체온증이 빨리 온다고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체온이 연령별로 어릴수록 체온이 높아지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내가 저체온증으로 안 갈수록 내 노화가 진행이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술을 계속해서 마신다는 것은 저체온증도 지지만
내 몸의 이제 노화가 또 사망에 이르는 길이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저체온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암 환자는 대체로 저체온이다?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 암 환자는 특히 이제 암이 좋아하는 게 이제 저체온인 경우에는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예.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암이겠죠. 예, 그러면 암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 몸이 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저체온증이 그 암 환자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일본 종양내과 전문의 이제 사이토 마사시 박사는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정도 감소가 되고 또 암 환자의 체온은 대체로 35도라고 한 연구도 있기 때문에요. 일단 내가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고 암이라는 질병이 안 걸렸고 또 암을 수술을 했는데 잘 치료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에 항상 내 체온을 요즘은 뭐 고막으로 편하게 잴 수가 있으니까요. 예, 적정 체온인지를 확인을 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고 적정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저체온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과식을 하면 체온이 떨어진다. 이 말씀은 아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내 몸의 에너지하고 열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몸에서 에너지는 모두 열로 변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뭐 밥을 한 공기 먹었는데 기운이 난다. 근데 맛있어서 2그릇을 먹었는데 기운이 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운이 떨어지고 만사가 더 귀찮고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위장관으로 열이 몰리게 되고 피가 몰리게 되고 다른 뇌라든지 손, 다른 세포 쪽으로의 열이 퍼지지가 못하기 때문에 과식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저체온증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죠? 아까 그 열의 생산량과 이제 방출량에 적절하게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생산을 잘 되게 해야 되죠. 첫 번째가 이제 위와 장이 차고 폐가 약한 경우입니다. 뭐 위와 장이 찬 경우에는 이제 소음인 체질이 있고 또 장은 이 소장은 심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부교감신경 기능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와 장을 따뜻하게 이제 보호하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폐 기능이 약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폐가 많이 떨어졌을 때 이 병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폐 용량이 떨어진 경우고, 이때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피부의 색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의 온도와 외부의 풍한서습조와 접하는 곳이 피부기 때문에요. 내 피부가 윤기가 없다, 뭔가 거칠다, 이게 한국말로 그냥 때깔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뭐 화장품을 발라서 때깔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윤기가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화장을 잘 먹는 경우에는 피부에 습기가 있어서 수분기가 있어서 잘 흡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자기가 윤기가 있는지 자꾸 거칠어지는지, 특히 이제 발 뒤꿈치나 손끝이 갈라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폐 기능도 같이 약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근력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항상 이제 유산소 운동, 걷기 운동도 하시는데, 자신의 이제 근력 운동을 이 경우에는 그냥 내 생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쉬지 않고 밥 먹는 것처럼 꾸준히 근력 운동을 뭐 10분에서 1시간 정도 시간이 되는 대로 매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열의 이제 방출량을 막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땀이 나는 경우입니다. 땀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일 때 나는 땀이 있고 밤에 잠잘 때 나는 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안인 경우에는 이제 보양시키게 되고,
예, 잠잘 때 나는 땀은 보험 강화하는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천적으로 이제 심장이 약하신 분입니다. 예, 산소와 음식에 의해서 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도 예, 피를 통해서 영양 공급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산소 공급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체온증이 되기 때문에 네네. 항상 이 경우에는 이제 한의원에서 원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지 강한지 이제 맥을 보고 또 체질을 보고 해서 심장을 보강하는 치료를 하시면 예, 저체온증은 개선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그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저체온 증후군 치료 사례입니다. 71세 남성 175cm 60kg. 이 어르신이 오셔서 자기는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시리고 찬데 일반적으로 시리고 차면 땀이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분은 땀인도 났고 약 이게 이제 7, 8년 전부터 이 증상이 생겼는데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현재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위장약을 복용 중이고 항상 기운이 없고 또 소변도 자주 보고 시원치 않고 디스크가 있고 이제 협착증으로 인해 이제 종아리, 발목, 발등이 저리다고 했습니다. 식후에 이제 몸이 무겁고 졸리고 또 자주 어지럽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어르신 표현에 의하면 비 오듯이 난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맥도 약하고 또 제가 이렇게 맥을 보았는데 부정맥이 있는데 예,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부정맥으로 진단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맥박을 쉬는 50번 세는 동안에 맥을 한 번도 쉬면 안 되는데 50번 세는 동안에 이제 3번 정도 쉬고 있었습니다. 일부 맥동수는 60맥이었고 고막 온도는 35.5도였습니다. 체열 검사를 했을 때 저체온 증후군 이제 결과가 보고되었고 예, 이래서 상기 환자는 위와 장이 이제 차고 약해서 결국 열 발생도 안 되고 또 땀으로 열도 방출됨으로 인해서 이제 저체온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위와 장을 따뜻하게 온보시키는 약과 땀을 막는 약, 예, 마지막으로 이제 위장에서 음식을 만들고 땀을 막았어도 심장에서 피를 제대로 보내야 되니까 연세가 60이 넘으면 예, 기본적으로 이제 심장 보하는 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걸 4개월 투약 후에 이제 고막 온도가 36.5도로 올렸고 예, 증상도 90% 개선되어 치료를 종료한 사례입니다. 예.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박사님, 저체온인 경우에는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저체온 증후군의 이제 한방차는 두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을 생산을 해야 되니까 위와 장이 이제 차고 약한 경우에는 예, 백출과 육개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백출 10g, 예, 육개 5g. 이제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오니까 아침 저녁으로 뭐 식전 식후 상관없이 편하게 복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이제 열이 방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열이 방출이 된다는 것은 땀이 나는 경우이니까 이때 이제 땀이 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이제 환기 밀구와 개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환기 밀구 10g, 개지 5g. 예, 다리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 내가 땀이 난다고 해서 땀을 무조건 막으시는 이 약을 쓰시면 안 됩니다. 예, 분명히 이제 저체온 증후군, 그러니까 땀이 나는데 시원한 것을 저체온 증후군이면 땀이 나는데 시원한 걸 안 먹게 되겠죠. 그래서 네. 우리가 땀이 날 때는 시원한 걸 먹는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저체온 증후군과 관련이 없고 땀이 나면서도
자꾸 따뜻한 거 먹고 시린 증상이 있고 예, 이런 경우에는 환기밀구와 계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요거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가져온 차는 이제 위와 장이 차고 약해서 위와 이제 장에서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해야 또 이제 산소와 합해서 열을 많이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예, 백출 10g, 육개 5g에서 가져온 한방차입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예. 박사님. 쌉쌀한 맛이 조금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달달한 맛이 나서 먹기 되게 부드럽고 편한데요. 예, 이제 이게 육개는 약간 매콤한 맛이고 백줄은 쓴 맛인데 특히 이제 육개, 그래서 우리가 요즘 한국인들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저체온 증후군이 있고 제가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불편하지 않으면 제가 커피숍에서 예, 이 육개 시나몬을 조금 넣어서 드시라고 합니다. 시나몬. 예, 네. 그래서 꼭 몸이 이렇게 차고 연세가 드시면 제가 복진을 했을 때 또 맥을 봤을 때 맥이 많이 느려진다, 추위를 잘 탄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매콤한 맛, 예, 육개가 필요하고 이제 커피를 드실 때는 꼭 시나몬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생리통이 있거나 생리가 자꾸 느려지거나 생리에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아랫배가 차면서 심부에 이제 온도가 저체온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분들한테도 예, 시나몬을 넣어서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제 기호에 맞게 용량을 조절을 해서 드시라고 권합니다. 네. 저체온에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도 말씀해 예, 주세요. 한방 지압법도 이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위와 장이 차고 약해서 생기는 지압법에는 예, 소부와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소부는 자신의 이제 주먹을 쥐었을 때 5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소부혈인데 그 수소음 군화의 심장의 이제 화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엄지 손으로 해서 예, 10초씩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위장의 이제 위에 합혈인 예, 족삼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족삼리는 무릎에 이제 안쪽과 바깥쪽에 오목하게 들어간 구멍이 있는데 이쪽을 이제 스란이라고 하는데 위 스란에 자신의 이제 2번째 손가락을 대고 5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이제 족삼리니까 예, 이 족삼리를 자신의 엄지 손으로 해서 10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땀이 자꾸 나가게 되면 열이 방출이 되게 됩니다. 예, 이 경우에 이제 혈자리는 기해혈과 간사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기해혈은 배꼽에 자신의 이제 2번째 손가락을 대고 이제 4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에 이제 2분의 1로 나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 기해혈이니까 누워서 예, 지압을 예, 엄지손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경우는 이제 배꼽을 예, 통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손바닥으로 마사지를 좀 50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간사혈인데 이 간사혈은 예, 이 자신의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쭉 내려가다가 보면 이 손목이 있습니다. 네. 이 손목의 가운데 보면 2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네. 이때 자신의 그 5번째 손가락을 이 손목에 예, 손목에 접히는 횡문에 대고 네. 자신의 이제 2번째 손가락이 끝나는 부분, 이 경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삼촌이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인대 사이에 자신의 엄지 손을 대고 10초씩 해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간사혈을 먼저 하고 예, 그 다음에 기해혈을 지압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때 이용을 하실 때 남좌 여우로, 남자는 좌측에 여자는 우측에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47년생이고요. 예. 키랑 몸무게요, 선생님? 네, 몸무게는 저기 53, 4, 5 왔다 갔다 해요. 네. 키는 157 정도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옆에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예. 어릴 때부터 호흡기가 안 좋았고요. 예. 한 몇 년 전에 저기 기관지 확장증 시술도 했고요. 예. 지금 약을 먹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호흡이 안 좋아서 네. 숨쉬기가 좀 요즘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예. 진찰을 하니까 다 응급실에 가갖고 숨이 안 나와서 응급실에 며칠 전에 갔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기 다 검사하고 의뢰를 받는데 뭐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심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숨이 차고 그럴 때는 막 불안하고 예. 굉장히 그 불안 초조가 오면서 숨이 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응급실을 2번이나 갔고 네. 지금은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예. 숨이 자꾸 이렇게 차요.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병원에서는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라고만 했고 폐 쪽에는 특별히 문제 있다고 말씀 안 했습니까? 폐는 어릴 때부터 폐는 안 좋았어요. 예. 폐결핵도 걸렸었고 어릴 때.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완치가 됐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폐가 반뿐이 안 된대요. 제가 저기가. 폐에서 이제 폐포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폐 운동 기능이 반 정도로 예.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거죠? 예. 그것뿐이 안 되고 내가 지금 부정맥도 약을 먹고 있어요. 몇 년 전부터. 예. 어머님 현재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정맥약 복용하고 기관지약 복용하고 또 다른 양약 복용하는 거 말씀해 주세요. 골다공증. 예. 그 3가지요. 네. 수술 받으신 적 있으세요? 저기 기관지 확장증. 예. 저기 그거요. 수술이 예. 아니고 뭐. 소화는 잘 되십니까?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입맛이 없고요. 예.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와서는. 예. 지금 그 밥 먹을 입맛이 떨어지고 이제 소화도 안 되는 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지금 한 몇 개월 됐어요. 예. 소화 안 되고 이렇게 불안하고 숨이 차고 이렇게 초조하고 그게 밥맛도 없고 이렇게 소화도 안 된 게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예. 이 3, 4개월 전에 특별히 뭐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은 건 없으시고요? 있었어요. 예. 그 우리 아저씨가 예. 2월 말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그게 좀 영향이 있는 것도 같은데. 예, 그러시죠. 당연히.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자택에는 혼자 계시는 겁니까? 아들이랑 같이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혼자 생활을 하죠, 낮에는. 예. 한의원에서 체질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예. 이제 지금 이제 폐 전에 이제 결핵도 앓으셨고 이제 기관지 확장증인데 이제 폐에 활동 용량 자체가 이제 50% 정도로 병원에서 떨어졌다고 하고 이제 심장도 부정맥약 지금 복용하시는 거잖아요.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엔진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가슴에 있는 심장과 이제 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과 이제 폐 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큰 너무 이제 슬픈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이제 불안정하게 되고 우울감이 있게 되다 보니까 교감신경 기능에서 부교감신경이 안정화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일단 그 폐 운동량을 좋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폐 쪽으로 직접 들어가는 약을 쓰는 게 아니라 한방에서 이제 토생금 원리에 의해서 어머님이 음식을 좀 먹고 소화가 좀 잘 어느 정도 시킬 수 있어야 폐도 이제 심장도 정상적으로 운행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황기. 황기. 그 다음에 감초. 감초. 그 다음에 연자육. 연자육. 거기까지 각 4g씩 넣으시고요. 4g. 그 다음에 대추 2개. 대추? 대추 2개 넣으시면 됩니다. 2개? 그래서 물을 800cc 넣으시고요. 물이요? 물 얼마요? 물 800cc에 지금 한방차를 넣으시고 800? 그 다음에 이제 100cc 나올 때까지 한 20분 정도 중간불 정도로 달이세요. 20분? 그렇게 하면 한 100에서 120cc 나오는데 이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이제 100에서 120cc를 만들어서 현재는 이제 위장 기능도 같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용량을 한 번에 이제 드시면 무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한 3번 정도에 나눠서 드세요. 아침, 점심 사이에요. 아침? 점심 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100cc, 120cc 나오니까 이제 컵에다 놓고 이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한 2모금 정도 마시고 그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2모금, 또 1시간 정도 있다가 2모금 이렇게 해서 아침, 점심 사이에 한번 드시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용량으로 해서 이제 점심, 저녁 사이에 차 요법으로 드세요. 이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이제 폐도 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큰 정신적인 충격을 있으시니까 지금 전에 다녔던 그 한의원 있으시잖아요. 가서 이제 침 치료도 같이 좀 꾸준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가셔서 보약도 같이 좀 처방 받아서 드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닌 지가 오래됐거든요, 거가. 이제 그래도 그 기록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면 이제 원장님께서 이제 보고 전에 이제 차트가 있고 또 지금 현상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요법은 드시면서 지금 이렇게 사람이 이제 제일 괴로운 게 이제 음식을 잘 못 드시는 것도 힘이 든데 숨이 안 쉬어주면 이게 굉장히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전에 다니던 한의원에 가서 이제 진료도 한 번 더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침 치료도 같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이는 62세고요. 예, 예. 몸무게는 한 50kg 됩니다. 키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한 1m 50, 한 7, 8 되고요. 박사님과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수고 많습니다. 예, 예,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제가 담도암을 수술하고 예. 너무 지금 춥거든요. 다리가 막 너무 시리해. 담도암 수술을 언제 하셨습니까? 2월 9일 날 금년에 몇 개월 안 됐어요. 2월 9일 날 수술하고 나서 그 뒤로 이제 다리가 춥다는 거죠? 예, 추워요. 엄청 추워요. 예, 그 다음에 또 다른 증상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오철 먹었거든요. 예. 오철 먹었는데 그게 이제 전에는 오철 많이 먹었어요. 예. 수술하기 전에는 많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가려워요. 예. 오철 뭐 가려워가지고 그게 지금 감당이 좀 힘들어요. 그래갖고 뭐 좀 잠을 자기도 가려워가지고 그 알레르기 생겨 잠을 자기도 힘들고 예.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예. 지금 담도암 해서 현재 뭐 다른 암 전이가 되고 특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뭐 지금 이제 예약을 이제 또 이달 29일 날 또 예약은 이제 CT 찍음으로 가긴 갈 거예요. 마지막에 있는 CT 찍음. 앞전에 가도 뭐 암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고요. 뭐 항암도 안 맞아도 된다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하고. 예. 현재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양약 복용하는 게 있어요. 그 병원에서 준 거예요. 예, 이 담도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처방해 주신 겁니까? 예, 처방해 주는 약이라. 예. 나머지 혈압약이나 뭐 당뇨약, 고지혈증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세요? 혈압약 먹고 있어요. 혈압약만. 예. 이거 담도암 수술하기 전에 다른 거 수술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술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 옷은 지금 옷을 이렇게 전에 지금 이 수술하시기 전에도 옷을 자주 드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제 그 전에는 옷을 먹었을 때 그 피부 알러지 반응 없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한 번 고생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는 뭐 먹어도 만도 그랬어요. 예. 지금 현재 그 가려움증만 나타나세요? 뭐 이렇게 피부가 빨갛게 충혈이 되거나 예, 습진 같은 증상 같이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그런 증상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어족을 했는데 보니까 어제 보니까로 어족을 하고 그 뺐는데 약간 빨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현재 그 상황은 그 옷을 지금 이제 담도암 수술하고 지금 현재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혹시 이 옷 그 먹고 그 트러블 나온 상황에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진료는 몇 군데 가서 받았어요. 예, 근데 그거 먹고 병원에서 약 처방해 줬습니까? 약 처방 받아도 약이 안 듣더라고요. 예. 안 듣고 그 약이 먹으면 더 가려워가지고 약을 먹다가 중간에 약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그 한의 그 병원에 갔더만 하신 말씀이 동태 있잖아요. 동태 예. 동태하고 무하고 삶아 먹으라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 예. 아 지금 예 그러면 양방병원 몇 군데 갔었습니까? 양방병원을 세 군데 네 군데 갔었지. 아 예. 어제까지 이제 동태 그 명태하고 무하고 먹고 그리고 어제 그 병원에 갔더만은 원장이 좀 쉬다가 먹는 게 좋을 거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동태는 뭐 드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해독약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감초. 예? 감초요. 예, 감초하고 그 서목태라는 흑두라는 약이 있거든요. 서목태. 예, 서목태. 예, 약콩입니다. 약콩 서목태. 예, 그러니까 감초 20g, 서목태 예, 20g. 그 다음에 이게 혹시 젊으셨을 때 술 하실 줄 아세요? 술 담배는 일절 안 했습니다. 예, 이렇게 술 예전에 혹시 한 잔만 하면 빨개 경험해 본 적 없으신가요? 예, 그런 적은 있었어요. 그런 적은 있어요.
예, 이렇게 술 한 잔만 하면 예전에 젊으셨을 때 바로 빨개졌습니까? 바로 빨개졌어요. 술 한 잔 예. 하면 혹시 조금 먹었었는데 목은 빨개고 막 술 못 먹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죽엽을 넣으세요. 죽엽, 대나무 잎사귀 10g요. 아, 대나무 잎사귀를 이하라고요? 예, 대나무 잎사귀 10g. 예, 이 경우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 모든 이제 약들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맞지 않는 음식이나 약을 먹었을 때 해독하는 게 대표적인 게 감두탕이라고 해서 감두하고 흑두가 있습니다. 네. 서먹태. 그래서 이걸 각각 예. 20g 넣으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열이 있는 경우에는 예, 죽엽에서 이제 심장의 화를 같이 꺼줘야 됩니다. 그래서 죽엽 10g 해서 물을 900cc 넣고 20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나오시니까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해서 한 3일 정도 이렇게 드셔보면 예, 약간 가라앉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가라앉지 않는다. 예, 그러면 약의 효과가 없으니까 드실 필요 없고 예, 3일 동안 먹었는데 약 효과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한 3일 정도 해서 6일 정도 드시면은 그 알러지 반응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음도 좀 안 편하고요. 여보세요? 예, 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거든요. 아, 예, 지금은 그 이제 옷 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옷은 먹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지금 수술하시기 전에 한번 부작용이 났었잖아요. 예, 이제 근데 그건 담도암 수술하시기 전에 몸이 이제 건강해서 한번 적응을 하면서 이제 면역력이 생겨 있는데 담도암 수술을 하면서 이제 담도 자체를 다 드러내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내 몸에서 이제 해독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는 예, 잠 못 자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은 옷 독을 해독하는 게 우선이니까 우선은 그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 요법을 예, 3일에서 6일 드시고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최진용의 한방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자, 박사님, 체온을 높이는 식사법 뭐 이런 것과 함께 평소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과식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네. 예, 체온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연세가 높아질수록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내 위장에 내 몸의 영양보다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손과 다리, 뇌 쪽으로 피해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이 자꾸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매운맛을 조금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 오미로 병을 진단하는 법이 있는데 대체로 연세가 들어가시면 대체로 이제 매운 거보다는 약간 단맛이나 약간 짠맛의 음식이 들어가야 내가 몸이 이제 회복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음식을 단 것을 많이 드시라는 게 아니라 단 것을 제가 진료하다 보면 당뇨가 있어서 극단적으로 끊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 단 게 나쁜 게 아니라 내 용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는데 달달한 게 좀 먹고 싶고 약간 얼큰한 게 먹고 싶다. 이때는 이 단맛과 매운맛은 우리 몸의 온도, 특히 이제 매운맛에는 캡사이신 성분이 있어서 신체의 활성도를 높이고 순환을 잘 시켜주면서 체온을 높여주기 때문에 약간의 단맛과 약간의 매운맛을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에 의해서 약간 단 게 좀 좋다. 예, 그런데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 단 게 좀 땡길 때 조금씩만 먹어주시면 되고 당뇨 수치가 당뇨 약을 먹지 않고 당 수치도 정상이다. 예, 그런데 내가 저체온이다 이랬을 때는 단 게 좀 땡길 때는 적절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김치를 먹을 때도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익은 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신김치 좋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네. 예, 그건 자신의 몸 체중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이제 음식에서 닭고기나 예, 소고기, 예, 견과류, 생선, 예, 육류를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예, 마지막 생활요법에서 저체온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몸의 에너지 또 열을 내기 위해서는 그 낙엽을 태우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산소를 받아들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폐가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체온이다 그러면 흡연을 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앞서서 내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용량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연이 우선이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닭고기와 소고기, 견과류 등은 체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과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섭취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실천으로 정상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 저체온이라면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